직접 보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환전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다. 라이브 생방 유튜브.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거짓말을 시킬 수 없습니다. 6일 동안에 많이 부족했지만 경기도가 원체 넓어서 사고도 많았고 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영상에 길 부분도 있었지만 의장으로서 142분의 의원을 대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좀 많이 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일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하고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쁜 와중에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환준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처음 시작하는 일에 한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관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간을 앞두고 그동안의 수혜와 함께 앞으로의 과거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때마다 고민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일은 경기도의회 142분의 도의원 공약을 공동 관리하면서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의 기본은 바로 공약을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저마다 주민과 했던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예세안을 당기는 역부족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원으로 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군분투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 명의 보좌관도 없이 지역구 민원관리 소통, 민생해결,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발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공약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고 함께할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10명의 공약관리 조직을 꾸리고 142분의 의원들의 공약을 집대성해보니 공약이 4,190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임위별로도 나눠보고 유수한 공약끼리도 묶어서 공통적으로 43건의 정책 제안 목록을 만들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의 역사상 최초로 공약을 집대성해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있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미 권익 담당관실에서 공약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부인 경기도와 교육청을 만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을 두고 노력한 부분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답게 역할과 유상을 확대하고자 힘쓴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분권형 개헌을 내놓으셔서 우리 지방의회는 사뭇 고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광역의회가 연대하며
지방분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갖고 경기도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제가 협의회장으로 출사표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정부 시도의회 협의회장이 당선됐고 경력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중앙정부, 국회,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분권 이슈화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2일에는 전국 824명의 광역위원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지방분권, 지방의회 독립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저는 시도 의장님들과 함께 모든 일에는 함께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공동면담으로 함께 진행을 했고 임기가 비록 1년밖에 안 되지만 광역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심판 문제인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 제도, 후원회 제도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되기 위해 지방에 있는 광역의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역점을 뒀던 지역 균형 발전이 수도권에서 먼 광역의회일수록 더욱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제가 일일이 광역의회를 방문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장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눴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평택에서 파주까지의 142km에 이르는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 결과로 평화의 빗길을 좀 의기투합해서 열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 의회와는 철원과 연천을 묶어서 경제 관광 특구로 공동 개발하는 MOU를 맺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경지역 인천, 경기, 강원 시도의장님과 함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전 동의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회의 간 연대할 수 있는 역할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지방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여는 길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회가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를 만들겠다고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다운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국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의 힘이 되는 의회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는 1340만 명의 국민의 뜻을 바꾸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양날개로서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의회다운 의회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대 여당이 됐고 집행부의 수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 도민들이 입장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4년대 유권자의 경험한 평가가 있을 것이기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집행부를 향해 야당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원님들이 비록 7분이시지만 70명, 700명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직접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존중하며 함께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언론사나 국민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회초리도 부탁하고 야당같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도 겸허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도 좀 안 돼서 집행부와 불화협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만난 첫 자리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등 유관스러운 일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민의 대의 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께서 취임 후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지만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막강 여당 구조는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 이해를 바탕으로 양기관이 공존하며 도민 행복을 위해 쌍두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나아가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해야 진정한 도민 행복의 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개 기관장이 정기 원래일을 가질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의 역사는 바로 도민의 역사입니다. 도민의 힘으로 전진하면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의 횡포나 불공정한 현안을 정의롭게 해결하면서 저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함께 도민의 삶 현장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이어져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구두손이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급하게 예산으로 담겨야 하며 꼼꼼하게 세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안전 정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업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느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일자리 정책은 의회 차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의회 내에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민생 안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경기도 의회에서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노동운동가였던 박노해 시인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한마디씩 하는 그것이 바로 민주질서라고 했습니다. 대토론회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곳이자 그러한 의견을 존중하며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의 가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입니다.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언론에서도 경기도 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요. 편하게 질의하시고 저도 마음에 있는 소득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가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10대 의회가 시작하고 의회 중심이 되는 의회 안에서 이제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산심의도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자료를 챙기고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고 의원들이 신중히 의회 일에 몰두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중앙일보
TV팀 정 기자입니다. 우선 의장님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다가 공약관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7월 11일 날 이제 TF관리팀을 출범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TF관리팀 출범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경기도민들이 상당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도의원들의 공약이 지금 뭐 제시하신 대로 4,200여 개, 한 4,194개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공약 실현이라는 게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도의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집행부하고의 그 협조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00여 개 공약 실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혹시 추계를 해보셨나 하고, 내년도 우선 2019년도에 반영할 공약 가지수하고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해보신 게 있나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 하나씩 답변하는 게 낫겠죠? 예. 편하게 이제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들어서면서 의장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도민들과 이런 정책들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하나하나 묶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역사상 공약을 갖다 집대성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공약을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교육 환경, 이런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에 담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의장실에 손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과 대표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첫 번째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집단성했던 부분은 사실은 막연하게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나는 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194건의 공약이 어떻든 나왔습니다. 그거를 한 대로 모아서 집중된 후에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분석했을 때 공통 분모가 약 43건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크게 10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크게 환경개선사업, 무상교육, 그 다음에 몇 가지 등등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 팀과 교육청을 방문해서 크게 5가지 안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 새로운 이제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 나름대로의 무상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무상교육이 실시됐을 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 거의 1조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 TF팀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는 4,200개에 달하는 공약을 갖다가 제 임기 중에 2년 내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계별로 해나간다면은 저도 4,000개 이상의 공약 중에 저는 7, 80%는 4년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기조실장과 담당 부서 사람들을 만나서 약 한두 시간 동안에 공통 공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공통 공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 그래서 사이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 TF에 대한 부분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처음으로 공약을 집대성해보고
이 집대성 한 공약을 보니까 사실 3년, 2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 공약을 보면은 저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공약의 집대성에 대한 부분을 큰 하나의 보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나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최영훈 씨입니다. 저는 그 의장님이 추구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공존을 얘기하셨는데, 이 공존을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세계의 날개축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함께 국민의 현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만 맡길 수도 없고 도청과 의회가 세 개 기관이 교육 협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대 때 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연정예산에 대한 연결이 있어서 부동의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약간의 이제 과거를 얘기하면은 지자가 취임하면서 인수위에서 136개 교회 3,400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렵지 않냐라고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저도 그랬고 대표도 그렇고 부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특히 경기도의회 전체에서 정해놓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하고 나서 이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의회랑 논의를 했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교육청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협치고 공존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시군에 넘어가서 채용자 심의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시행되는 부분의 절차가 남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청과 도청과 의회가 협치를 뛰어넘어서 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첫 단추를 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은 좀 더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세계의 쌍두마차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는 오유석 기자입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부족해 보여서 좀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대부분이 같은 당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앞으로 10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서 언론에 바라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런 풍습을 따르지는 않는데, 허니문이라는 그런 풍습은 저는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허니문일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집회부의 수장이 좀 되고 저나 당대표는 위에 수장이 됐을 때에 사실은 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부분의 정책과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사실 애라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어떻든 10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의회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의 얼마 전에 인사권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논의하는 단계가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속에서의 서로가 소통의 길이 열 수 있는 거지, 사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약간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딱히 소리가 나듯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일 전부터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할 것 같고, 이 의장이라는 자리는 최후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꼭 비교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나 국회의장이 집행부의 어떤 실현에 있어서 잘했다 잘못했다 사사건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정책과 행위가 어떤 부분이라도 도민의 피해를 준다면은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제 바라는 게 뭐냐는 걸 얘기했을 때, 저는 언론에 바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부장으로서 취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거대 여당이 됐을 때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야당 역할을 못할 때에는 그 아픔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픔이 커지기 전에 언론에서 미리 사랑의 해초리를 좀 던져주시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NSP 민경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지방의회하고 기초의회 정책보좌관제를 말씀하셨는데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그 하나 문제하고요.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지금 뭐 앞에 다른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 불협화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뭐 실력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사가 끝까지 그렇게 해서 독선을 하시면 어떤 진짜 의회 문을 잠그고라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자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를 하기를, 가끔 행사장이나 찰란전을 마시면서 지사랑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잘 하자고. 그래서 아마 지금 행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나 저나 개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하고, 또 경기도 의장은 142분의 의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인 행보보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할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의 행보에 대한 부분은 먼저 얘기했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도민을 위한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함께 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아픔을 나누기에는 어렵겠지만은 멀리서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도민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냉엄하게 이야기하고 위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했던 보좌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그 화면에서 봤지만
경기도 의회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17개 광역의회 초기회장을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에 명예력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광역의원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인사권 독립이 됐을 때에 자연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자치분권위원장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청와대나 광역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그 소리를 내고 있고, 또 결과가 잘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좌관제에 대한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분권이 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820명이 넘는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명당 한 명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광역의원들은 아침이면은 지역에서 도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면 갑자기 또 뛰어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도 순간 움직이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정책부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수도권은 좀 덜하지만 전남이나 경북이나 지방에 내려가면은 사실 젊은 인력들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의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정치도 후배 양성을 위해서 정치의 감과 정부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820명의 보좌진만 둬도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방의 젊은 인력들을 키울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무슨 도련이 무슨 정책부장관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앙정부의 법과 동등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질보다 양보다 질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좌관제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비에스미스 김대기인데 저희 출입기자로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부탁 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아까 약속에서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도민과의 약속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그 회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본회의 개회 시간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의회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라든지 각종 부작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걸 또 추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한 번도 본회의 시간을 정시에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11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10시에 개회를 하셨는데 시간 바꾸셨더라고요. 11시로. 그래서 1시간 좀 미루셨으니까 이번엔 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11시 30분이 다 돼서 개회가 됐습니다. 30분 동안 저희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사님께서도 10시 50분에 지사석에 지사실 안에 대기하시고 계시다가 30분에 입장을 하시더라고요. 보십니까? 의회가 저희 지사님하고 힘겨루 불기를 하고 있다는 그 외부적인 시선이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이 지사님한테 밀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기자단이 있으니까 우리 기자단들 사실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정식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이제 불만성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개선하실 수 있으신 건지 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의장 취임하면서 가장 1순위로 뒀던 부분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 시간을 좀 엄수하겠다라고 저는 약속을 드렸는데 자초하고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제 불참을 좀 받아주시고, 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앵커에 예결위원장 할 때도 가장 시간을 엄수하는 그런 의회상을 저는 구상을 했고, 의장이 되면서도 되도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촉구되지 않고 있었고, 요청이 이제 늦게 좀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강력한 논의를 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큼은 시간을 좀 엄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공유하자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등한시했는데, 사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관심 있는 도민들은 인터넷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은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건 너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의원들과